자, 38번.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재판소에 고발하는 것을 불사 똑같잖아요. 그렇죠? 불사를 물어본 게 아니라 뒤에 하겠다고 하고 여기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됐죠? 근데 불사에 그 불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하다,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사라는 게 뜻이 어떤 뜻이에요? 사양하지 않다, 마다하지 않다. 이 않다라는 말이 불사라는 말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사하겠다고가 맞는 거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수들은 심판에 불편부당한, 이것도 비슷해요. 여기도 불편부당 똑같죠? 근데 뒤에는 불편부당한, 그 다음에 불편부당하지 않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불편부당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전에 나왔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수들은 심판에 불편부당한 판정, 왜 불편부당한 판정에 항의를 합니까? 치우치지 않은 판정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앞에 게 맞는 게 아니라 뒤에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붓은 보이는데 이를 닫아둘, 얼핏 보면 붓뚜껑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붓뚜껑. 붓뚜껑이 맞아요. 그래서 그 붓 끝에 보면 그 촉 있죠? 그 촉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나중에 이렇게 끼워두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붓뚜껑이라고 하지 않고 붓두껍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비중이 아주 크다 이렇게 됐죠? 예, 여기는 비율하고 비중이 다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나는 비율은 비에 관련된 거예요. 비율할 때 그 비와 관련된 건데, 두 번째 비중 같은 경우는 중자이 중요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무엇을 나눌 때 각자에게 돌아오는 한 목 이렇게 되죠. 밑에 보게 되면 깃이 나오죠. 이 깃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성경책에 보게 되면, 특히나 구약 성경책에 보면은 각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한테 나누어지는 그 땅을 이렇게 나눠 가져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분깃이라고 해요. 분깃. 이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각자의 몫을 나누어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깃 생각이 안 나면 분깃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집으로 한 줄에 10마리씩 두 줄로 엮는 것, 또는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10모슴 정도로 엮는 것 이렇게 되죠. 두 번째에 해당되는 두름이 되겠어요. 두름. 지금도 시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 조기 이렇게 줄로 묶어서 팔죠. 아마 20마리, 그러니까 10마리씩 두 줄로 묶으니까 20마리잖아요. 20마리씩 묶어서 팔 거예요, 아마. 예. 자, 그 다음에 바느질 할 때 실을 깬 바늘로 한 번 뜸 또는 그런 자국, 이건 뭐 다 알죠. 한 땀 한 땀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땀 한 땀 정성되어 지은 옷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거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리라는 제일 앞에 나오는 요 가리 있죠. 예. 가리는
곡식이나 아니면 장작 더미를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곡식이나 장작 더미를 세는 단위. 그다음에 곱팽이라는 거 끝에서 두 번째 거. 곱팽이는 새끼나 줄을 세는 단위. 새끼나 줄의 그 묶음을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돼지기. 이 돼지기 할 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땅 같은 거 옛날 분들은 지금은 다 뭐 몇 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몇 제곱미터 이렇게 단위로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몇마지기 막 이런 말 써요. 논 몇마지기를 짓고 있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거 생각하세요. 얘도 이게 우리가 한 마지기라는 게 있는데 마지기 할 때 지기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기 할 때도 지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땅, 논이나 밭 같은 경우에 그런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대요. 벽시 있잖아요. 벽시를 한 돼, 한 말의 10분의 1이 한 되잖아요. 그 한 대의 벽시를 뿌릴 만큼의 넓이의 땅을 돼지기라고 한다는데 어느 정도 감이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 마지기, 돼지기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땅의 넓이를 나타내 주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띄어쓰기요. 당신 띄우고 조을 띄우고 대로 띄우고. 그 밑에 것도 해볼까요? 이거 너무 올라갔다. 당신 띄우고 조을 띄우고 대로 띄우고 이렇게 처벌하려면 그 다음에 법대로 이렇게. 근데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공통적인 게 나오죠. 이렇게 대로가 나오죠. 근데 위에 거는 띄었었는데 밑에 거는 붙였었죠. 왜 그런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요 대로도 마찬가지로 의존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조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뭐 하도 많이 나왔죠. 위에 거는 띄었었어요. 왜요? 얘가 의존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단어의 모습을 보면 원래 좋다잖아요. 형용사라고요. 근데 얘를 관용어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을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 니은이나 리을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관용어 형태로 만들어줘서 뒤에 나오는 의존명사 대로를 이렇게 수식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앞에 법이 나왔죠? 법은 명사예요. 그래서 체원의 형태가 왔구나. 이 뒤에 나오는 대로는 조사로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든 든이 나오죠. 든. 근데 이 든은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할 때. 근데 저 든은 선택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것 하든지 저거 하든지 할 때 선택과 관련된 의미로 쓰일 때 든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선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든 또는 든지는 든은 종결어미로 없어요. 종결어미, 즉 문장의 맨 끝에 안 쓴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되죠? 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연애를 보니 그렇게 좋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직접 경험한 거는
I를 쓰는 대가 아니라 어이를 쓰는 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옳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 4번이 돼요. 천려일실. 천려일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 게 두 번째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 가지쯤은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바로 밑에 나오는 9번 천려일득 이렇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3번이 돼요. 불문곡직. 이 곡자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 구불곡 이런 뜻이에요. 직자가 똑바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굽은 건지 똑바로인 건지 따지지 않아, 묻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청출어람 8번이 답이 되겠어요. 청색이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남색에서 나왔다. 청색이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청어람 이렇게도 해요. 그냥 청어람.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기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2번에 해당이 돼요. 지리멸렬. 지리멸렬. 자, 1번은 뭐라고 읽어요? 녹이 등천 이렇게 되죠. 노자가 화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화난 기운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하늘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뜻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뭐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뭐라고 있죠? 연말연시에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요. 송구영신이잖아요. 송구영신. 뭐 뜻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 백난지중. 이런 백난지중. 백난이라는 게 일백백자를 쓰지만 일백백자로 해석하지 않고 온갖, 모든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 중을 겪는 중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번도 많이 나왔죠? 진퇴유곡. 진퇴유곡. 뭐 진퇴양난 같은 말이에요. 진퇴유곡, 진퇴양난. 그 다음에 10번에는 목불인견. 목자가 눈목자죠? 인자가 참을 인자, 볼견자예요.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참혹한 지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용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리을이 답이 되겠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들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 귤이 회수를 넘으면 팽자가 된다. 저번에도 나왔죠? 미음이 답이 되겠어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한자성어로 하면 귤화위지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디귿이 답이 되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듬고 정리해야 이게 쓸모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하도 경연대회가 많잖아요. 특히나 트롯 경연대회가 많은데 저는 TV조선을 거의 안 보는데 안사람 때문에 뭐를 봤냐면 미스트롯? 미스트롯을 딱 보고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에 필이 꽂혀서요. 유튜브로 걔 노래를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걔가 일반 성인들이 보다 훨씬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물론 내 귀가 음악적인 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누구냐면 전유진이라는
근데 중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아, 내가 보니까 정말 잘 불러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부른다고 해서 나중에 성인까지 잘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잘 다듬고 갈고 닦아야지 나중에도 좋은데, 지금 재능만 믿고 안 하면 나중에 희지부지 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예. 그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곤장을 메고 매 맞으러 간다. 왜 곤장을 메고 갑니까? 쓸데없이. 어차피 가면은 죄를 지었으면 맞게 되는데, 그쵸? 굳이 자기가 자기를 때릴 곤장을 메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되겠어요. 곰이라 발바닥 핥으랴. 곰은 배고프면 자기 발도 핥기나 하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곰처럼 발을 핥을 수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처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